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 그렇습니다. 증인 신청이 많이 됐어요. 여러 명이. 근데 해외 출장 핑계로 줄줄이 불출석. 그러면은 이거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이 증인 채택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안 나온답니다. 다 해외로 가 있답니다. 대부분이. 여기 좀 더 보죠. 자, 교육위원회 국감 중인 10명 가운데 8명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해외 출장. 주로 대학 관계자들이거든요. 나머지 2명도 이렇게 되면 불투명. 그러니까 이 2명은 뭡니까? 우리만 남았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 채택 당일 출장 계획안 결재.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민주당은 이제 반발하죠. 이거 국민 무시하는 거다. 계속 거부된 동행 명령장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강제성을 또 띠게 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살짝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조상호 부위원장. 예. 민주당은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예. 법원에서 유죄 인정하기에 족합니다. 불출석 사유죄로. 만약에 재판이 열리는데 저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아니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2조인데요. 예.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출석죄로 처벌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외 출장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예. 왕왕 저렇게 계속 해왔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계열사들 돌아본다, 아니면 해외 뭐 어떤 국가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특별한 제재 없이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요. 예. 법원에서는 그게 다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약식 명령을 구했는데 예. 아예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해부라고 표현하는데 정치재판으로 그냥 회부해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다 소환시켰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난 거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예. 그때 당시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형으로는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러면 예.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법원에서. 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예.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대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저런 꼼수로 회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린 판결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한다고 하면 예. 동일한 취지로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이분들은 특히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강제 퇴직 당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이 조상호 부위원장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행동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분석을 법률적으로 좀 따져 주셨는데 윤석 전 대변인 물론 뭐 국민의힘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뭐 증인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근데 좀 많이 나가긴 했네요. 10명 중에 8명이 불출석하고 뭐 대부분 해외 출장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예, 많이 나가긴 했네요. 예.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곤란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조상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동행 명령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절차에 대해서 밟으면 근데 되는 해외에서 건데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동행 명령장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집행을 그거? 해외 나가서 안 들어오는 더 중한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찌됐고 국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점은 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석 전 대변인께서 참 말씀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조상호 부위원장.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예.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건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 대표가 부르는 겁니다. 예. 단순히 어떤 여당에서 부르고 야당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 여당, 야당이 각자 만든 무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대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꼼수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예.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구택 전 네. 부대변인.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교육위 같은 경우는 이 10월 초에 잡혀 있는데 이달 말쯤 가면 종합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또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종합감사 그 때를?
뭐 아마 종합감사는 23일인가 예정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출장 간 분들이 보니까 23일 전에 돌아오는 분도 있고 안 돌아오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건 또 다르군요. 길게 잡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길게 잡은 사람, 그러니까 아마 23일 넘어까지 이제 그걸 염두에 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조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동행명령장이라는 건 근데 이제 강제력은 없거든요. 법원의 체포영장처럼 가서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예.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가서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전달하고 오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찌 해외에 보면 이제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죠?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을- 국회 그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그렇죠. 겁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발을 했을 때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아. 거라서 근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거를 기소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제 출장 갔다. 그 일 때문에 출장 갔다라고 지금 그렇죠. 설명할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묘하게 하필이면 이제 뭐 결정된 날 항공권 끊고 그날 결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증언 회피를 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또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예전에 예. 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뭐 고소고발하든지 해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증언 채택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 권유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예, 김재섭 위원장. 사실 이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고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로 있고 위원장 역시도 이제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가 돼서 증인 채택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수니까 채택을 아마 한 밀어붙였을 거보다. 겁니다. 예.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된 논문 의혹을 이번 교육위의 국감장의 최대 화제로서 두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 포화를 쏟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뭐 해외 출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게 그 뭐 해외 출장 가고 이것이 도피 여부인지는 뭐 따져봐야 아는 것이고 정말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가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걸로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내막들을 살펴봐야지 뭐 우리가 법적으로 각각의 사유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처벌을 하려면 그런 그 아마 충분한 정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 아직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것이요. 예. 이 논문의 표절 여부는 각각 대학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예.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논문을 발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예.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역시도 서울대 관련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가천대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표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대학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표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표절이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정말 표절 의혹을 밝히기 위해는 제3의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예. 표절 의혹을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감장에서 표절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뭔가 제가 정확한 납득하기 걸 어려운 밝혀내기 어렵다. 어차피 제3기관에 아. 맡겨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감장에서 안 그래도 교육위원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예. 상황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국감장을 장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저기 조상호 부위원장께 네, 발언 한 가지 뭐 드릴게요. 팩트를 좀 정정해야 될 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국회법상 예.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건 조정에다 넘겨야 되는데 예. 안건 조정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임위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거예요.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건. 최소한 그냥 무기는 한 거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아. 이른바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고 이거는 빼고 아. 또 저쪽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민주당이 불편한 예.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넣고 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넣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야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어찌됐든 힘의 우위에 의해서 나중에 예. 조정이 이루어졌든 간에 최소한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 채택이 됐다는 건 여야를 대표하는 각 예. 간사간 합의는 이루어졌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학교가 스스로 그거를 교정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은 왜 그 연구 논문 진실성위원회 이런 거 왜 만듭니까?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교수들이 일일이 다 때로는 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 또 부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스스로 그런 조사 감독 기관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따져 물어야죠. 교육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무슨 말씀 얘기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 검증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논문 하나 검증하는데 요즘 뭐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면 몇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논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 부르는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사회 주식 결정을 투자.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게 재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대학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뭐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다든지 예. 아니면 이걸 왜냐하면 논문도 관련돼 있지만 그 회사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왜 사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회에서는 아니면 총장이나 이사장이 맘대로 그냥 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다든지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립대가 국가 예.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 따져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지금 해외로. 2명은 고민 중. 그 이분들도 정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린 나가야 되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몇 군데 신문에요.